굿모닝 마켓입니다. 지난 금요일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2월 고용 보고서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이었습니다. 글로벌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미국 내 16위인 은행이자 인도, 영국, 중국 등 11개국에서 영업한 글로벌 은행의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문을 닫았던 워싱턴 뮤추얼 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파산이었습니다. 다른 은행도 파산 절차를 밟진 않을까,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공포가 큰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또 다른 은행, 시그니처 은행도 규제 당국이 시스템 리스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시켰다는 소식이 1시간 전에 전해졌죠. 공포가 커질 수 있는 대목이지만 정부가 SVB 모든 예금자에 대한 보호 지원 조치를 밝히면서 일단 주요 지수의 선물 지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만큼 검은 월요일을 목격하게 될지 전운이 감돕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주요 지수가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수 함께 보실까요?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32,000선을 내줬고요. S&P 500 지수도 3,800선으로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주간 기준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4.44% 하락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모두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도 버티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애플부터 아마존까지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엔비디아 2% 넘게 내렸는데요. 테슬라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0.3%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SVB 파이낸셜 주가는 지난 목요일 장에서 60% 폭락하면서 106달러 4센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파산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는 거래가 현재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 거래는 현지 시간 13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고객별로 예금자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까지 지급이 될 텐데요. 예금 총액 1,754억 달러 중 86%가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 예금인 것으로 알려져서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VB 파산 소식은 은행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돼 있는 은행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은행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폭의 하락률 기록한 것 보이시죠? 영업을 중단당한 시그니처 뱅크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22.8% 급락한 바 있습니다. 대형 은행주도 충격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대형 은행주도 한번 보실까요? 골드만삭스가 4% 하락하긴 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도 모두 하락률이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VB 파산이 실리콘밸리 기업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스타트업 업계가 최악의 빙하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미 SVB에 자금을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의 구제금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닛 옐런의 발언 한번 같이 보시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구제금융은 없다,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 자본이 풍부하다며 도미노 효과를 좀 멀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옐런 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리스크가 확산되진 않을 것이란 주장과 제2의 리먼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 계속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 고객이 기술 산업에 집중이 돼 있고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SVB와 달리 높은 일반 소비자 비중 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잘 분산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2의 리먼 사태를 걱정하는 건 가상화폐 산업이 줄도산 위기를 겪은 만큼 다음은 부동산 대출 은행 등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의 발언 함께 보실까요? 보시면 리먼 사태와 달리 SVB는 테크 산업에 집중이 돼 있어서 미 금융 전반으로 위험이 퍼지지 않을 것 이렇게 말을 했지만 리 카츠만 퍼스트 마크 캐피털의 창업자는 40년간 스타트업 생태계의 한 축이었던 SVB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면 또 무엇이 추락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은행주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리츠 또 부동산 투자 신착 관련주도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여파가 다른 쪽으로 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한편 SVB 파산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려갔습니다.
비트코인은 2,70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오전 8시 기준 2,87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미 국채 가격은 오름세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2년물의 경우에는 이거래일 동안 0.4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2008년 이후 못 보던 큰 하락폭입니다. 안전자산 하면 또 금 빼놓을 수가 없죠. 국제 금값 1.7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국제 유가 이날 발표된 2월 고용 보고서에 반응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2월 취업자 수 전달에 비해서 31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1월과 비교해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60%가량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상치보다는 많은 수치였습니다. 또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월에 비해서 3.6%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은 과열, 또 둔화, 어느 쪽으로도 확실한 방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거겠죠. 과열되지 않은 노동시장과 SBB 파산 충격으로 연준이 3월 FOMC에서 빅스텝을 취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2월 물가지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물가지수가 과열 상태를 보이지 않는다면 SVB 파산 사태 속 연준이 3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현지 시간 14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15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1월 상승률 6.4%에 비해서 소폭 둔화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16일에는 고용지표가 나오고요. 또 주택지표, 제조업 지수도 한 가지 공개가 됩니다. 17일에는 소비자 태도지수, 그리고 경기 선행인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SBB 파산 충격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도 건너갔습니다. 3개국 주요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을 했죠. 은행주 중심으로 크게 하락한 모습이고요. 아시아 증시는 파산 소식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SBB를 이용한 기업들이 아시아에도 많은 만큼 월요일장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